혹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서 차라리 혼자만 간직할 걸 하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고 남겨두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비밀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평화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삶의 5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부드러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안녕을 증진시키고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며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리 자신을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만족스럽고 상호 존중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소중한 통찰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조언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지혜의 촛불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중요한 삶의 교훈을 더 넓은 세상과 나누는 길이 됩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가족에게 지켜야 할 비밀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과거의 큰 실수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생 여정에 좋았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특히 과거의 실수에 관해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과 가족 모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은퇴한 장인 로렌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손녀에게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재정적 손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잘못된 사업 파트너를 믿었다가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손녀에게 신뢰의 가치를 가르쳐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손녀는 걱정, 심지어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로렌스 씨는 자신이 한없이 약해진 기분을 느꼈고 이야기를 꺼낸 것을 조금 후회했습니다. 로렌스 씨는 과거의 모든 실수가 타인을 위한 교훈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종종 우리를 역할 모델로 봅니다. 특정한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우리를 다르게 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교훈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배움의 경험으로 여기는 순간이 그들에게는 경고나 심지어 판단으로 비춰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경험들을 가슴에 품기로 선택할 때 그것들은 강인함과 회복력에 대한 개인적인 증표로 남습니다. 모든 세세한 부분을 공유할 필요 없이 조용히 우리 가족을 지지하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의 지혜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 모든 이야기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나는 신뢰의 가치를 정말 힘들게 배웠단다 와 같은 간단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스러운 세부사항을 드러내지 않고도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에는 강력한 자유가 따릅니다. 과거의 어느 부분을 사적으로 간직할지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과도한 공유에서 비롯될 수 있는 잠재적인 상처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과거의 실수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은 우리를 후회의 총체가 아닌 회복력의 본보기, 즉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평화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공유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깊이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판단이나 동정의 위험 없이 우리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키게 해줍니다. 우리는 실패가 아닌 그것을 통해 얻은 강인함으로 가족을 계속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간직할 때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과 배운 교훈들을 상기시키며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조언할지를 조용히 형성해 줍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신중함, 인내, 그리고 회복력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공유는 후회나 실수가 아닌 지혜와 강인함으로 기억될 유산을 남기게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는데 특별한 품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타인이 우리를 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내면의 성찰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족들이 느끼고 존중할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게 되며 부드러운 확신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마음속에 간직할지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내면의 평화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힘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며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회복력과 지혜의 역할 모델로 보게 하고 그들 또한 인내, 존중,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사소한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소한 통증부터 가끔 잠 못 이루는 밤까지 건강에 대해 더 민감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작은 불편함을 가족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위안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나 깊이 아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건강 염려를 혼자 간직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대의 은퇴한 교사 엘리너 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매일 나이에서 오는 작은 아픔들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딸에게 무릎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즉시 인터넷을 검색하며 관절염 치료법, 무릎 보호대, 심지어 특별식단에 대한 수많은 조언을 읽어주었습니다. 엘리노는 딸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딸의 선한 의도가 담긴 반응은 오히려 그녀 자신을 더 연약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너는 일상의 불편함을 언급할 때마다 가족들이 지나치게 걱정하며 그녀가 원치 않는 조심스러움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에 집중하고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야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픈 무릎에 대해 말하는 대신 매일의 산책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혹은 좋은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그녀를 건강 문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그녀가 가진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묘한 변화는 엘리너가 독립심과 평화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역시 걱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공유하는 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벼운 통증, 흔한 감기, 혹은 가끔 잠 못 드는 밤은 항상 대화의 주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경험이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가족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초점을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맞춤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접근법이 건강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어떻게 건강 문제를 공유할지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환자로서가 아닌
강인함과 회복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건강에 집착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픔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우리를 걱정의 굴레에 가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걱정들을 개인적으로 간직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삶의 기쁨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가족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건강 문제 이상의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잘 되어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순간이나 하루의 작은 기쁨을 나누세요. 허리 통증을 언급하는 대신 읽고 있는 아름다운 책이나 즐거웠던 산책, 혹은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들이 당신을 강하고 유능하며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격려합니다. 엘리노 부인이 깨달았듯이 긍정적인 초점은 노화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가 걱정의 무게 없이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기회를 줍니다. 정말로 큰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이 이미 회복력의 기준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중요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작은 불편함을 느낄 때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 종종 이러한 세부 사항을 개인적으로 간직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도전을 힘과 품위로 마주하는 당신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기억할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에 대해 무엇을 공유할지 선택하는 것은 사랑과 지혜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를 고양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회복력과 낙관주의의 유산을 만듭니다. 당신의 가족이 지금의 당신, 삶에 온전히 참여하며 매일을 용기와 조용한 힘으로 마주하는 당신을 즐기고 감사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 비밀은 이루지 못한 꿈이나 소망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각자는 그저 꿈으로만 남은 꿈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먼 곳으로의 여행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추구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으며,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소중하지만 너무 솔직하게 공유하면 때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달콤 쌉쌀한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한 정비공 제임스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음악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기타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고 독학으로 연주를 배우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제임스 씨는 음악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손자에게 자신의 열정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이루지 못한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그를 지지하면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임스 씨를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았고, 성취하지 못한 꿈에 대한 언급은 그에게 죄책감과 동정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 이야기의 슬픔이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손자의 반응을 되돌아보며 제임스 씨는 어떤 꿈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이루지 못한 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꿈 대신 살아온 삶, 즉 그가 꾸린 가정, 만난 친구들, 그리고 찾은 평화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가족들이 소중히 여기는 추억, 관계, 그리고 웃음과 같이 자신이 만들어 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들을 개인적으로 간직하는 것은 만약이라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주는 부드러운 알림으로 남게 해줍니다. 가족,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러한 꿈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담을 느끼거나 심지어 슬퍼하며 자신들이 이 이루지 못한 소망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꿈들을 가까이 간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들 모두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꿈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일부이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마음속에 품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지 않은 길보다는 그 길을 따라 배우게 된 교훈을 공유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우리가 현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수용과 감사로 살아온 삶을 목격하며 우리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집니다. 성찰의 순간에 이루지 못한 꿈에 연연하는 대신 당신을 형성한 가치와 경험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이 얻은 회복력과 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제임스 씨는 이제 손자에게 정비공으로서 발전시킨 헌신과 인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에게 도움이 된 자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그의 가족은 그가 꿈을 정확히 상상했던 대로 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꿈들은 종종 우리 삶의 조용한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정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가족을 의도치 않은 슬픔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만들어 온 힘, 지혜, 그리고 사랑의 유산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꿈을 조용히 간직할 때 그것들은 회복력의 개인적인 상징으로 우리와 함께 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여정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치른 희생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족들은 우리가 그 길 위에서 모은 기쁨과 지혜를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이 조용한 힘 속에서 그들 자신의 꿈과 삶의 결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본보기를 찾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들을 당신 자신을 위해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이 해온 모든 일과 당신이 베푼 모든 사랑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우리가 만드는 추억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으로 자신의 길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가족에 대한 실망이나 불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기대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그들을 위한 우리의 비전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선택에 대한 실망이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때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조용히 우리 자신 안에 간직하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지키고 결국에는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사서 아멜리아 부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멜리아 부인은 자녀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지만 딸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직업을 선택하는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종종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딸은 재정적 위험이 따르더라도 자신이 열정을 가진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멜리아 부인은 딸이 번성하기보다는 고군분투하는 삶을 상상하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우려를 나누기로 결심하고 더 안정적인 직업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딸은 그것을 지지의 부족으로 받아들였고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아멜리아 부인은 상황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비판의 원천이 아닌 격려의 원천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며 판단 없이 딸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그들의 대화가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딸이 자신의 여정의 기쁨과 슬픔을 더 편안하게 공유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멜리아 부인의 조용한 지지는 그녀가 모든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들의 관계가 꽃피울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가족에 관해서는 비판보다 침묵을 선택하는데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에 대해 의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망감을 표현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마치 우리를 실망시킨 것처럼 느끼게 되어 우리 사이에 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사랑과 존중을 느끼면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판을 자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내리는 모든 선택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대보다는 그들의 성장과 개성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양육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이 조용한 지지는 많은 것을 말해주며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추려는 압박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자신감 있고 자유롭게 느끼게 합니다. 실망감이 생길 때 초점을 내면으로 돌려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 관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 관한 것인가? 종종 우리의 반응은 그들의 실제 필요보다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기대를 더 많이 반영합니다. 이를 인식하면 우리는 말을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독특한 여정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멜리아 부인은 딸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직업 안정성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인정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딸의 꿈과 분리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방식으로 그녀를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종종 섬세하며 침묵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망이나 개인적인 판단을 내려놓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수용과 존중에 기반하여 관계가 성장하도록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이 수용을 감지하고 판단받기보다는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의 삶에 더 많이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모든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기억할 것입니다. 비판보다 지지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이해와 존중의 유산을 남깁니다. 그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이 될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이 조용한 격려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더 강한 유대와 신뢰감을 구축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대해 실망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조용히 당신의 관점을 간직하고 그들이 인생을 항해하는 동안 그들을 지지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부드러운 침묵은 자유의 감각을 만들어내며 그들이 당신의 사랑과 수용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접근법을 통해 당신은 당신을 연결하는 소중한 유대를 보호하고 가족이 위안, 신뢰,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의 원천으로 남도록 보장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자산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입니다. 우리의 자산과 상속 계획에 관해서는 모든 세부 사항을 가족과 공유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일찍 공유하는 것은 때때로 오해나 심지어 가족 구성원 간의 의도치 않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이러한 계획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보장하고 물질적인 문제보다는 관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퇴한 은행가인 그는 수년간 열심히 일하여 소박한 재산을 모았고 그것이 가족에게 위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한 번은 두 아들에게 자산을 어떻게 나눌 생각인지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흥미롭게 들었지만 곧 로버트 씨는 그들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래 투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재산의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계획이 토론의 대상이 된 상황에 처한 기분을 느꼈고 이는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결국 로버트 씨는 이러한 계획을 너무 일찍 논의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사적인 문제를 갈등의 원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을 되돌아보며 로버트 씨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와 명확한 약속을 하여 자신의 계획을 비공개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결정에 가족을 참여시키는 대신 그는 그들과 함께 현재에 집중하며 상속의 그림자가 그들의 시간을 덮지 않는 추억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고 아들들이 그를 미래 재정을 관리하는 인물이 아닌 그들의 아버지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산 계획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나 신뢰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재정에 대한 논의가 때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우리가 가족과 공유하는 유대감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 가족 구성원들은 무심코 관계를 물질적 가치의 렌즈를 통해 보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정말로 필요할 때까지 공개하는 것을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들 모두의 평화를 보호하고 가족의 시간이 연결에 집중되도록 합니다. 이 접근법은 또한 잠재적인 오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가족 각 구성원은 다른 필요와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계획을 섣불리 공유하는 것은 추측이나 심지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관심이나 자원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상호 존중과 보살핌 위에 구축되어야 할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잦은 논의 대신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로버트 씨는 자신의 재산을 언급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실용적인 재정 기술을 가르치는 데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산 책정, 투자, 그리고 재정적 독립에 대한 팁을 공유하여 아들들이 자신의 미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재정적 안녕에 기여했습니다. 자산 계획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유산에 대한 독립성과 통제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기대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상황이 변함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는 우리에게 계획의 모든 측면을 고려할 여유를 주어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공유할 때가 되면 우리의 선택이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가족과 재산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조용히 당신의 관점을 지키고 그들이 삶을 헤쳐나가는 동안 그들을 지지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부드러운 침묵은 자유의 감각을 만들어내며 그들이 당신의 사랑과 수용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접근법을 통해 당신은 당신을 연결하는 소중한 유대를 보호하고 가족이 위한 신뢰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의 원천으로 남도록 보장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이는 무언가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유대감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어떤 유산보다도 오래 지속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자산 목록이나 유언장,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신뢰로 쌓아 올린 견고한 기반입니다. 적절한 때가 오기 전까지 재산에 대한 계획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기반을 지키는 길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즉 길을 이끄는 등대이자 힘의 원천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물질적 부를 넘어서는 유산, 평생에 걸쳐 쌓아온 가치와 관계가 빛나는 진정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으며 우리는 어떤 것들은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이 최선임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비밀로 할지 선택하는 것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키우고 우리 자신의 안녕을 지키며 굳건한 가족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회복 탄력성과 자존감,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신중한 선택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혜의 촛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풍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더 많은 실질적인 조언과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와닿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며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요.